대구광역시 수성구에는 무엇이 유명할까요? 멋진 수성목과 주변의 맛집, 전국 최고의 교육열, 범어 네거리의 고층 빌딩. 수성구에는 또 하나의 명품인 생태체험 코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수성구에 자리 잡고 있는 생태체험 코스를 다 함께 떠나보도록 할까요? 먼저 수성구의 명물,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망월지 두꺼비 이야기부터 알아볼까요? 두꺼비는 개구리, 도롱뇽 등과 함께 양서류에 속한다고 해요. 물과 육지 양쪽에서 서식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물속에서 알로 태어나 올챙이로 부화하고 이후 육지에서 서식합니다. 두꺼비의 네 다리는 짧고 굵으며 피부에는 크고 작은 돌기가 나 있어요. 머리 뒤쪽 양옆에는 타원형으로 솟아오른 귀밑샘이 발달하였고 이빨이 없습니다.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육지에서 살며 주로 밤에 사냥을 하는 야행성이어서 산란기 외에는 낮에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처음 두꺼비를 보았을 때 약간 징그러운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왠지 친근하고 귀엽기까지만 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인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두꺼비가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영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두꺼비가 우리 가까이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산란지를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하니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입춘과 정월 대보름이 며칠 지난 2월 초. 아직 차가운 바람이 피부에 와닿긴 하지만 아침부터 봄을 재촉하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였고 매년 이맘때쯤 비 오는 날이면 망월지 인근 옥수산 일대 서식하는 두꺼비들이 산란을 위한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그날일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수성구청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두꺼비 이동을 준비하여 이동 예상 경로를 따라 수백 미터의 펜스를 미리 설치해 두었습니다. 두꺼비가 이동 중에 행여나 로드킬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 산 쪽에서 반짝이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금년도 두꺼비 대이동을 알리는 첫 신호였습니다. 긴 겨울잠에서 갓 깨어난 두꺼비들이 산란 준비를 위해 인근 저수지인 망월지를 향해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여기저기에서 몰려든 수많은 두꺼비들이 본능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 망월지로 모여듭니다. 덩치 큰 암컷들은 대부분 산에서부터 포접된 상태로 수컷을 업고 내려옵니다. 포접된 두꺼비들은 망월지 안에 알을 놓을 때까지 절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다가 일주일 후 알을 낳게 되면 그때서야 떨어져서 다시 산으로 각각 올라가게 됩니다. 자손 번식을 위한 두꺼비의 본능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특이하게도 이 근처 다른 저수지에는 두꺼비들이 거의 내려오지 않으며 이곳 망월지에만 집단적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래전에 조성된 망월지가 두꺼비 서식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망월지는요, 우리나라 도심에 위치한 두꺼비 산란지로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비는 한 2월 중순 정도 되면은 산란을 위해서 저기 앞에 산에서 여기 망월지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태어난 두꺼비들은 연어처럼 모천 해기성이 있어서 여기서 태어난 두꺼비들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산란 시기가 되면 이곳으로 다시 찾아와서 산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 중순 정도 되면은 여기서 올라갔던 두꺼비들이 다시 산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산란하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란을 위해 망월지를 찾아온 수컷 두꺼비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꾹꾹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두꺼비는 울음주머니가 없어
수컷이 암컷을 부를 때 목에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수컷 두꺼비가 암컷 두꺼비를 차지하려면 가혹한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수백 마리가 한 장소로 몰려와 암컷을 서로 차지하려고 심한 경쟁을 합니다. 이때 먼저 암컷을 차지한 수컷은 자기의 유전자와 자손을 자연계에 남기지만 암컷을 붙들지 못한 수컷은 헛된 힘만 쓰다가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수컷은 본능적으로 암컷을 잡아야 하므로 닥치는 대로 붙잡고 어떤 경우에는 암컷 두꺼비 한 마리에 5마리 이상의 수컷이 포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컷이 뒤에서 말을 타듯 끌어안고 배를 졸라줘야 알을 낳게 되는데 수컷 앞다리 근육과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발가락에 사포처럼 거칠거칠한 혼인돌기가 있어 포접에 성공한 암컷을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컷은 알이 나오자마자 정액을 그 위에 뿌려 수정을 합니다. 즉, 체외 수정을 하게 됩니다. 두꺼비는 10,000개 내외의 알을 기다란 띠 모양으로 2줄씩 낳는데 그 길이는 15m 이상으로 깁니다. 이렇게 긴 띠 모양의 알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나뭇가지나 돌 등 주변 식물에 걸어둡니다. 알은 미끈미끈한 우무질로 쌓여 있으며 알을 낳고 3-4일이 지나면 알이 우무질을 뚫고 나옵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망월지에서 산란되는 두꺼비의 알은 매년 200만에서 400만 개 정도로 도심 내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산란을 끝낸 성체 두꺼비는 곧바로 물 밖으로 나와 봄잠을 자기 위해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접에 성공하지 못한 수컷이 산란을 끝내고 봄잠을 자기 위해 이동하는 암컷을 포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암컷은 몸을 뒤집어 죽은 듯이 있다가 수컷이 포접을 포기하고 떠나면 다시 몸을 일으켜 이동을 합니다. 산란을 마친 두꺼비들은 자기 임무를 다했지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두꺼비들은 각각 떨어져 인근 산으로 돌아가 땅속에서 다시 봄잠을 자게 됩니다. 포접과 산란을 위해 정신이 없었던 망월지에는 이들이 두고 간 수많은 알들만이 새 생명 탄생을 위해 조용한 정적 속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알집 속 알들은 계속 자라다가 3주 후부터 막을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물속에서 헤엄치는 올챙이 수준은 못 되고 수초에 달라붙어 꼬리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던 올챙이는 이제 수초에서 떨어져 단독으로 움직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올챙이는 집단으로 활발히 이동을 시작하며 먹이 활동을 위해 망월지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드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물속에서 활발히 먹이 활동을 하던 올챙이는 한 달 정도 지나면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곧바로 앞다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물 밖에서도 먹이 활동을 시작하며 공기 호흡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두꺼비 올챙이는 개구리 올챙이보다 몸 색깔이 검습니다. 앞 뒷다리가 생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가 없어지며 이후 점차 새끼 두꺼비로 모양이 변해갑니다. 이때부터는 물속보다 물밖 웅덩이 주변이나 물가에 모여있는 시간이 훨씬 많으며 어미들이 왔던 서식지로 이동을 준비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망월지 주변을 맴돌며 산으로 이동할 체력도 열심히 키우는 것 같습니다. 올챙이 시절 아가미로 호흡을 하다 성장하면서 피부 호흡과 폐 호흡을 같이 하는 구조로 바뀌어 육지 생활에 적응해가며 새끼 두꺼비들은 비 오는 날 또는 습도가 높은 날을 선택해 이동을 시작합니다. 5월 초순에서 6월 중순 사이 망월지에 머무르면서 성장한 새끼 두꺼비들은 수만 마리 떼를 지어 원래의 서식지인 옥수산으로 대이동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금년에는 5월 초부터 이동을 시작하여 한 달가량 계속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은 어미가 내려온 그 길로 다시 올라가서 땅속 구멍 속에 숨어 지내면서 먹이 활동을 하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새끼들이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며 완전한 성체가 되는 숫자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해 망월지에서 산란하여 산으로 올라간 새끼 두꺼비는 산속에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며 3년 후 성체가 되면 자신이 새끼 때 올라온 길을 따라 다시 망월지로 내려오게 됩니다. 망월지 두꺼비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지난 2007년으로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은 많은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새끼 두꺼비들이 사람의 발걸음에 막혀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기도 했으며 도로로 이동하다가 많은 수가 로드킬을 당하거나 저수지옆 수로에 빠져 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 두꺼비 이동 시기가 되면 보호 펜스를 치고 매일 모니터링을 하면서 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사찰에서도 이 기간 중에 운행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많은 분들이 두꺼비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수성구청에서는 자연 속 생명순환의 산교육을 위해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온의 상승, 극심한 가뭄과 길어지는 건기 등의 기후변화와 난개발로 인한 서식지의 훼손, 환경오염 등은 피부로 호흡을 하는 양서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과 공기 모두에서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반응하는 환경 지표종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개구리나 두꺼비를 지구환경 변화의 카나리아라고 부릅니다. 예전 유독가스 측정기가 없던 시절에 탄광에 들어가는 광부는 카나리아를 가지고 갱 속으로 들어갔으며 일산화탄소에 예민한 카나리아가 죽으면 광부들은 서둘러 탄광을 빠져나갔습니다. 양서류는 오염되지 않은 물에서 산란을 하고 그 주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개구리나 두꺼비가 없다는 것은 우리 주변이 습기가 없이 건조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개구리나 두꺼비는 먹이사슬에서 중간을 위치하므로 이들이 감소한다는 것은 먹이사슬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결국 생태계의 붕괴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국 최대 규모의 두꺼비 산란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살기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망월지 두꺼비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